예,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요즘 이제 비선 실세 문제에 있어서 전국이 어수선한 것도 있고, 원래 이제 정치적인 질문은 대기업 면접 때라든지 이런 데 잘 안 물어보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면접 질문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냐면, 면접관들이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만약에 이렇게 면접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대답을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작년 하반기 삼성 면접 때 우리 여기서 면접 본 친구들 중에 비선 실세라든지 삼성이 뭐 지원금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게 좀 정의란 무엇인가 워낙 덩어리가 큰 질문이라 제가 시리즈로 한 3탄 정도에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면접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됐죠. 지금은 막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직 대통령 당선자일 때 마윈,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을 만났는데, 사실은 마윈 회장을 만나게 된 계기가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의 모조품이나 짝퉁 제품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부터 제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소를 당하게 되면 알리바바 신인도가 추락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오게 돼요. 그래서 마윈의 알다시피 최대 주주는 손정희라고 소프트뱅크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이제 트럼프하고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아마 그 만남을 주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윈 회장하고 만나갖고 마윈 회장이 앞으로 5년 동안에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암암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소받는 거는 아마 제소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아마 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만약에 알리바바에서 정말로 짝퉁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이라면 제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소를 안 해야 되는데 제소를 하기로 했는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그래서 그럼 제소를 안 하기로 해. 그럼 과연 무엇이 정의고 진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생각하기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호주에서 이제 럭비를 할 때 비디오 레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들이, 아니 이제 선수들이 뭔가 심판들 판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비디오에서 여러 각도에서 찍은 비디오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누가 반칙을 했는지 밝혀내 주는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두 명 선수가 볼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화면에서 찍은 거는 이 선수가 옷을 위에서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화면에서 찍은 걸 볼 때는 이 선수가 반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 각도에서 찍은 걸 보면 이쪽 선수가 밑에서 또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화면에서 본 거 보면 이 선수가 반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쪽 화면에 본 것만 봤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팩트고 사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반칙을 했다.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둘이 다 반칙을 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문 기사 같은 데서도 보고, 예를 들면 어떤 거가 팩트다, 사실이다 하면 우리가 그걸 너무 맹신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진실의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의 여러 각도를 보고 그 다음에 진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정의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한 팩트만 보고 너무 쉽게 단정을 내려버리면 오류가 클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로 제가 어떤 예를 또 하나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한 10몇 년 전인가 라면에 우지 파동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용 우지를 라면 스프에 넣었다 해서 라면을 그때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농담으로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야, 라면이나 먹고 빨리 죽어라. 그러고 나 라면이나 먹고 죽을까, 막 이런 농담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 소뼈 같은 거를 이렇게 구워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뼈를 이제
소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나머지 있는 소뼈를 외국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공업용 우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거라 공업용 우지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를 먹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업용 우지라고 한 거죠. 근데 어떤 신문 기자가 이걸 해갖고 공업용 우지라고 거기 표현에 나와 있으니까 인간이 못 먹는 거를 이거를 라면 스프에 넣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얘들은 이걸 먹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그냥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3년 걸쳐갖고 대법원에 가갖고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라면 회사들이. 자, 그 무죄 판결 받은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나와서 삼양라면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1위였었는데 지금은 농심 1위가 남아서 삼양이 엄청.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 신문기사가 보상해 주나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1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진실의 한 부분만 잡고 이거면 그냥 진실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사고의 폭을 높여서 진실의 여러 가지 면을 보실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진실의 한 단면만을 보고 진실을 너무 속단하지 말라. 일단 이 말씀을 먼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